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리 박정수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추천 분야시설을 이용한 기술의 석유연료라고 좀 거창하게 적어놨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알고 계시는 현대정유나 제스카텍스 같은 정유사를 약간 소규모 정유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컨텐츠는 있는데 지금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전적인 회사적인 부분보다는 좀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서 오늘 발표를 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회사 소개는 좀 생략을 하고요. 나머지 기술과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다들 운전하실 테니까 휘발유나 경유는 다 아실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 연료를 생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원유를 들여와서 인도에 의한 증류를 해가지고 휘발유나 경유 등을 생산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근래에는 이제 벙커시유나 아스팔트 등을 다시 고도화 시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휘발유나 경유를 재생산하는 고도화 시설 설비가 일반적으로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도화 시설을 얼마만큼 보유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 정유사들의 이제 생산성이 결정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일단은 송유관이나 이런 부분은 다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고도화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규모가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하나토탈을 제외하고 제5, 제6의 정유사가 나오는 거는 좀 어려운 시설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에 쓰고 있는 연료는 지금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석유 연료, 그리고 이제 석유 대체 연료로 해가지고 이제 동식물 유지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바이오 디젤, 그리고 이제 물과 기름 분자를 섞어가지고 에멀전으로 만드는 이제 유화 연료, 이 세 가지가 현재 한국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석유 연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제 국공지 석유를 에코 오일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이제 기존 석유 연료 대비해서 이제 공해, 이산화탄소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이제 독성 배출 가스를 감소를 시키면서 실질적인 사용자 입장에서의 연료 비용이 절감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석유연료 에코오일은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유형, 경유형, 등형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휘발유나 지금 항공유 같은 경우는 일단 2차 생산 제품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오일의 기본 원리는 이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유화 연료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자체 개발된 이제 식물성 천연 효소와 연수 형태의 물을 섞어서 실제 이제 메탄올과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실제로 기존의 석유, 경유나 등유나 중유 같은 기존 석유와 가수 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화학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존 경유, 등유, 중유 대비 훨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적인 부분과 이제 이산화탄소, 독성 가스, 배출 가스에 대한 부분이 훨씬 이제 상승한 고품질 석유 연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관련된 기술은 현재 한국이나 동남아 쪽에 있는 전체 9개국에 이미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 지금 7개국에서는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좀 약간 손쉽게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워낙 석유 사업에 대해서 좀 자체적인 자국 산업 보호가 좀 심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약 3년 정도 걸려가지고 특허 등록을 이뤄냈습니다. 에코오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제가 초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과 석유를 섞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에코오일 기존의 유화 연료 같은 경우는 물과 기름을 섞었을 때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수분이 거의 30% 이내로 섞여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제 석유 관리용 기준으로 봐도 유화 연료유라 함은 실제로 최종 수분 함유량이 30% 미만의 제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물과 효소수와 메탄올 그리고 석유를 섞었을 때 최종적인 수분 함유량은 100ppm 미만. 현재 시중에서 자동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보다 훨씬 더 낮은 형태의 수분 함유량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제 석유를 에코오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과 석유를 섞었지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수분은 거의 없다. 라는 부분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유화 연료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코오일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A 중유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일반적인 뭐 이건 이제 산업용 석유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할 일이 별로 없고요. 그건 뭐 선박이나 그 공장, 그 병원 이런 쪽에서 난방 형태, 해상 운송 이용 형태로 사용되는 중이고요. 이 같은 경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 대비했을 때 저희가 에코오일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거의 60에서 90% 이상 모든 게 다운되고 실제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네모를 쳐주는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물을 섞는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야, 그 물 섞으면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실제 업계에 계신 분들 아니라 그 부분을 가장 큰 나는 그 의아심을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크게 좀 부각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A 중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분 함유량의 기준치가 이제 3,000 ppm 미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0 ppm 미만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물질 분석을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얘가 이제 자동차나 배나 보일러에 들어가서 실제 연소가 됐을 때 그때 나오는 이제 배기가스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존 연료 대비 많은 구성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실제 자동차에서 사용을 했을 때 기존 자동차 대비 실제 물질 분석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어떻게 이제 향상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에서 아직 한국에서는 테스트 준비 중에 있는데 일본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제 실제 화물차의 경유를 넣어서 6개월 동안 실제 운행을 시켜봤을 때 이제 기존 경유 대비 연료나 연비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음을 증명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모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모든 증명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공인을 다 인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과 효소와 석유를 섞었을 때 어떻게 물이 없어지느냐. 가장 큰 포인트는 가수분해 효과입니다. 효소를 이용한 가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실제 물도 가수분해를 시키고 실제 석유를 하면 이제 탄화수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탄소와 수소의 그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다 모든 걸 크래킹을 걸어서 실적으로 그 화합물을 재조합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대부분의 정유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도화 설비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크래킹 시설과 유사한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효과는 약간 틀리고요. 현재 기준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 석유가 있고 바이오 디젤이 있고 유화연료가 있고 저희 에코오일이 있습니다. 기존 석유는 뭐 아실 테니까 설명드리고요.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에서 한 그 자동차 디젤용으로 해서 2%에서 5% 미만으로 첨가를 하게끔 만들어놨고요.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일단은 생산 비용이 워낙 높아서 아시다시피 요즘에 또 워낙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서 이제 의해서 바이오 디젤 연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화 연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물과 기름을 섞기는 하지만 실제 물 분자가 그대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나 실적으로 한 90일 정도 지났을 때 실제 다시 이제 물과 기름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유화 연료 같은 경우가 저렇게 물 분자 따로, 기름 분자 따로, 약간 에멀전 상태로 약간 붙어있는 분자가 붙어있는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존 중유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분자가 좀 탄소가 큰 뒷번호의 탄소 분자들과 앞번호의 탄소 분자들이 좀 불규칙적으로 성립했다 보니까 이제 저런 모양이 생기고 저거를 크래킹을 통해서 좀 더 고른 형태의 탄소들로 수소들로 제어를 시키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연료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하고 국내 쪽에서 일본이나 지금 다른 해외 쪽, 국내 쪽에 나가고 있는 그 제품 설비 가격 정도고요. 실제 설비를 이제 어떤 산할 공장을 가정을 했습니다. 연간 한 50억 정도의 A 중유를 사용하고 있는 그 공장을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저희 설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가동을 했을 때 실제 이제 비용적으로 나오는 가격 절감 비용은 약 15억 정도, 30% 정도가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엔진 효율도 20에서 25% 정도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모자른 관계로 지금 현재 지금 이 부분은 일본의 이제 아데카구도 한 2, 3조 정도 매출되는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생산용, 자체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경우를 생산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롤스로이스 산하 이제 크래필드 대학에서 한국 연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등지에서 이제 정부 기관하고 같이 시설 도입을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타겟 마켓은 전체적으로 그냥 5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을 잘 못 맞췄네요. 그래서 전적으로 지금 잠깐 한 1분만 더 하게 된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지금 전적으로 좀 한국 쪽에서는 지금 그 석유화학 그 B그룹하고 나로 분산회사, 분체회사 실제 이제 그 산학협력 단체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기술의 검증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설의 장비적인 부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획기적으로 그 생산하기 위해서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가장 큰 초반에는 저희가 산업 그 영업 형태들 실질적으로 자가 사용을 석유 연료를 자가 사용하시는 공장들, 해운사 이런 쪽에 그 타겟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 초반까지는 실제 각종 인허가나 환자와 지대 우리 보급사들 상대로 해가지고 설계 판매를 기본적으로 할 생각이 있죠. 2017년도 내년도 이제 상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 판매를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시간 조정 관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